있습니다. 오늘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은 보이콧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자, 이미자 의원 얼굴이 보입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우리 작가님들께서 속보 챙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취재해보니까 네. 민주당 기재위원들도 고민이 많아요. 이 정도면 자진 사퇴해 주는 게 맞는데 점점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혜훈 후보자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대통령실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혹 해명이 나올 수 있을까요? 본인은 자신만만해 하는 것 같고 이혜훈 후보자는 뭐 비망록도 이제 뭐 천하람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그 절대 사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서 이걸 돌파할 의지를 상당히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어서 오늘도 조선을 본가요? 이제 꽃놀이패다. 이게 민주당의 꽃놀이패라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기조라면 이건 청문회를 당연히 해야죠. 그렇습니다. 처음엔 이틀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하루로 됐는데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야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거 김종혁 최고 전 최고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 무슨 같이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거 민주당 도움 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좀 패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혜훈 후보자라면 이거 이 국면만 넘어서면 내 해명이 일방적으로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비목락이든 뭐든 현출될 수, 왜냐면 녹취도 막 잔뜩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다 안 되면 이거는 임명까지 또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더 넓힌 거 아닙니까? 그걸 의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 보입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저 국민의힘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싫은 학생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자신이 있고 또 문제가 많다. 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럼 국민 절대 다수의 여론을 가지고 장관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고 야당에게는 찬스인데 굳이 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이거는 어떤 청개구리 심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너무 어렵게 바라보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인사권을 행사하시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는 인사청문을 하는 거고 또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가지고 또 정무적인 판단으로 자진 사퇴를 하든 지명 처리를 하든 임명을 하든 이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뜬금없이 뭐 청문회 자체를 안 하겠다 이러니까 저는 뭐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라는 어떤 성서의 한 구절처럼 전 정말 참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방금 들어온 이미자 기재위원장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오늘 재경위 전체 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의 개회 요구로 열기는 하는데 양당 간사가 청문회에는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건 상정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당 간사가 합의를 해야 그래야 청문회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보자 검증하겠다는 국회의원을 고발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료 제출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료 제출이 성실하면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서만 오늘 상당히 얘기를 하고 정회한 상태에서 자정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오늘 인사청문회는 못하는 걸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 취재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렇게 으쌰으쌰 하다가 중간에 이제 정회 하고 나가고 이제 자정까지는 이제 회기가 열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정까지 있다가 무산 이렇게 내일 아침 이게 헤드라인이 걸리겠죠.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국회법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상임위원장이 청문회를 개최 못한다고 해서 아예 계속 이 상황이 이제 연속되는 건 아니고 이 상임위원들의 어떤 과반 찬성으로는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걸로 찾아봤는데 한번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러면 단독 청문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들어와야죠. 이거 19일로 한 거는 그거는 여야 합의가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여야 합의였던 거예요. 지금 와서 안 하겠다는 건 이제 두 가지 의도가 있어 보이는 거죠. 제 얼굴에 침 뱉기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5번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거 오늘도 한병도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조폭에서 탈퇴한 조직원 진짜 더 험하게 보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는 부분은 지울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이거 우리 악재만 많은데 국민의힘 뭔가 이거는 호재인가 반사이익 정치하고 있으니까요. 네. 뭔가 이 국면을 길게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꼼수로 보이는데 여기서 잘라줘야죠. 이건 어쨌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저 오늘 청문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단독 청문회를 열면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단독 청문회라는 게 지금 좀 쉽진 않아 보이는 게 일단 위원장 자체가 사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게 좀 정치적인 논란만 하다가 그냥 시간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네. 이건 이미자 위원장이 상당히 저는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전 이런 것들은 진짜 좀 이제는 직무유기로 고발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일도 안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하지 않는다? 네. 아니 그 협의라는 게 합의가 아니잖아요. 예. 합의가 돼야지 양당 간사 이루어져야지만 열겠다가 아니라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협의를 안 하는 국민의힘을 나무래야지. 네. 어떻게 위원장이 저렇게 국민의힘 쪽에만 편에 서가지고 국회의 업무를 마비시킨다? 전 이건 정말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쯤 되면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좀 고도의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보세요? 이해운 후보자가 지금 보수 통합 인사로 지명이 됐고 네. 상당히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이해운 후보자 그래도 해명을 듣고 결정해 보자 네. 이런 분도 있고 또 임명이 안 된다 사퇴해라라는 네. 분도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에 수준들이 상당히 좀 가벼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봐도 임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인사인 건 맞기 때문에 국민의힘 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냥 오히려 깽판을 치고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은 또 임명하실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오히려 임명을 하게 만든 다음에 또 공세를 하려고 하는 이런 고도의 좀 노림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하. 이런 의심까지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이 수를 우리가 읽었으면은 저는 조금 더 이 국회의 이런 좀 직무유기적 행태에 대해서 더 크게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해운 후보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네. 한번 좀 접근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어쨌든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통합 차원에서 이해운 후보자를 대통령이 이제 지명은 하셨지만 이 지금까지 터져나온 의혹을 종합해 보면 이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더군다나 예산처 장관에 앉기에는 너무 그 뭐 아들의 아파트 문제라든가 병역 문제라든가 또 특히 이제 최동욱 검사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뭐 이런 비망록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 막말 특히 문제도 있고. 막말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사실 이 내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한 건가 뭐 그냥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사과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기회주의자 행태 아니야?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어떻게 당내에선 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가 이제 아마 여러 의원들이 각각의 입장이 있는 부분이 좀 분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 이제 지도부랑 당의 이제 정리된 입장은 대통령실과 일치한다고 느꼈습니다. 당과 대통령실은 일치한다. 일단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그냥 민주당 쪽에서 성장해 오신 분이면은 예. 이 정도 파고에 대해서는 더 버티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좀 다른 면이 보수에서 어떻게 보면 영입 네. 모셔온 분인 성격이 있죠. 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혀 이 청문회 과정조차 가지 못하고 네. 그 전에 낙마하거나 철회를 하거나 예. 이런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지금 보수의 인사들 뭐 최구식 전 의원도 그렇고 뭐 입당하고 이러고 네, 맞습니다. 계시잖아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뭐랄까요 이제 영입하고 모셔온 인재에 대해서는 그래도 소중히 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신호를 드릴 필요도 있고 또 큰 틀에서는 어쨌든 당사자가 다 해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는 일단 하고 있으니까 청문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그건 또 다른 층의 문제인 거고요. 청문회 과정까지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과정에 대한 그 좀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의 판단은 그 통합 인사 시스템을 좀 가져가고 싶다. 그러니까 한 편만 쓰지 않고 좀 완전히 반대편에 있지만 이제 함께 논의하면서 정반합의 논리로 좀 새로운 정책 대안을 내는 이런 정치를 좀 하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보수 쪽에 또 이제 이른바 이제 입당 러시가 있는 가운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서 확인이 되고
예를 들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걸 보고 뭐 지명 철회라든가 뭐 이런 방식의 네. 질서 있는 과정 관리 이거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정치 행위인 걸로 해석이 됩니다.